안녕하세요. 이제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날이 좋아지면 겨우내 움츠리고만 있던 몸이 근질근질하면서 산으로 들러 자연을 만끽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브랜드는 코오롱 스포츠입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중에 코오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50주년을 맞은 국내 최초의 아웃도어 브랜드인 코오롱 스포츠는 등산학교도 오랫동안 운영하고 마라톤도 큰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아웃도어에 진심인 브랜드입니다. 2015년에 재미난 실험이 있었는데요. 코오롱에서 만든 신발끈으로 300kg 가까이 되는 오토바이를 드는 실험이었습니다. 한 가닥으로는 오토바이를, 그러다가 또 6가닥으로는 2.5톤 컨테이너도 들었습니다. 대체 이런 신발끈을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튼튼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산 같은 아웃도어 환경에서는 종종 긴급하게 구조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적당한 장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신발끈을 밧줄 대용으로 이용하라는 의도에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고강도 원사를 사용해서 나일론을 국내 최초로 만들어 시작된 회사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일론 얘기가 나와서 코오롱 이름의 유래를 말씀드리면, 코오롱이라는 이름은 1957년 코오롱 창업주가 5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대구에 가서 한국 나이롱이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거기서 한국 나이론, 코리아 나이론, 이렇게 코오롱 이렇게 앞뒤를 따서 지어진 이름이 코오롱입니다. 코오롱의 시작부터 이야기하면 더 오래된 브랜드인데, 코오롱 스포츠는 1973년 자체 기술력으로 국내 최초의 등산복을 출시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레저 스포츠 문화가 전무했고, 당연히 의상조차 마땅치 않아 군복과 군화 또는 교련복을 입고 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1977년 2월에 제작한 텐트 인쇄 광고를 보면 미라클이라는 단어만 크게 적혀 있고, 캠핑 라이프라는 단어는 1978년 7월 인쇄 광고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광고 내용은 캠핑 라이프야말로 진정한 레저 중의 레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집을 떠난 당신이 스스로 만든 집, 코오롱 텐트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산업화로 경제 발전과 더불어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여가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했고, 사람들은 비로소 자연에서 하룻밤이라는 추억을 갖게 됐습니다. 코오롱 스포츠는 그 흐름을 잘 캐치해서 상품을 출시하고 그에 걸맞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 시절 트렌드를 읽는다는 개념이 없었을 텐데, 당시 마케팅 담당자가 누구였을지 굉장히 궁금해질 정도로 트렌드 파악에 능했던 코오롱 스포츠였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브랜드이지만 오늘날까지 살아남고, 심지어 어떤 특정 한 세대에 국한된 브랜드가 아니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인지도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브랜딩 전략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스포츠가 성공한 첫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트렌드와 소비자의 욕구, 소비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략한 것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속에서도 시대 흐름과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경영과 마케팅을 했지만, 코오롱은 IMF 시절에도 흐름을 잘 읽고 사업을 확장할 때가 아님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잘 되고 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단 브랜드 레거시를 유지하며 살아남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흐름과 그에 맞게 취해야 할 액션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행동하는 데에 능통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8, 90년대는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전문성과 확장성을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앞다투어 전문 산악 등반팀을 후원하고 등산학교 문을 열던 때인데, 코오롱 스포츠는 1980년 해외 고산 원정 지원을 시작했고, 1985년에는 레스코 등산학교를 개교했습니다. 1990년에는 전문적 등반 교육을 위해 클라이밍반 1기를 배출했고, 전문가들의 해외 고산 원정 경험과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극한의 환경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소재와 디자인 연구에 집중해 1993년 보온, 방수, 투습, 방풍 기능이 탁월한 고어텍스 의류를 제작했습니다. 전문 산악인들과 함께 산악 및 탐사단체를 구성하는 레저 문화는 2000년대까지 계속됐습니다. 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 공간으로 삼게 된 것은 2010년 이후부터인데요. 그렇게 현재의 레저 문화는 점차 가볍게 산 둘레길을 걸으며 트레일 러닝을 즐기고 요가를 하거나 플로깅을 즐기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 흐름에 발맞춰 코오롱 스포츠는
2020년부터 일상의 레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로드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공 요인은 뭘까요? 바로 브랜드의 가치를 관통하는 명확하고 비전 있는 철학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아웃도어 제품들이었다면 이제 그 보호의 대상으로 자연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코오롱 스포츠의 철학인데요. 코오롱 스포츠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많은 연구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코오롱 스포츠는 2020년에 50주년을 맞는 2023년까지 코오롱 스포츠 전체 상품의 50%를 친환경 소재 및 공법을 활용해 제작하겠다는 친환경 정책을 발표했고 2023년에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또 멸종 동식물 보호 캠페인 노아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컬렉션을 100% 친환경 소재와 건강한 공정으로 제작하고 있고 버려지는 사과를 가공한 비건 가죽, 폐 방화 복으로 제작한 하이킹화 무브어스를 출시하는 등 의류 산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목표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제주 탑동에 솥솥 리버스 매장도 오픈했는데 여기서 솥솥은 코오롱 스포츠의 전통적인 아이덴티티인 상록스 로고의 모양을 본따 또 다른 아이덴티티화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솥솥 리버스에서 리버스는 영어 리버스, 재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솥솥 리버스 매장은 지속 가능성을 화두로 브랜드의 노력을 극대화한 곳입니다. 재생 건축물에 매장을 내고 실내 집기류 역시 해양 폐기물을 활용해 제작했고 판매 상품들 모두 브랜드의 1, 2년차 재고를 업사이클링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이런 코오롱의 시대 흐름과 소비자의 니즈 파악을 통한 경영 마케팅 전략을 보며 기업과 소비자의 동일한 관심사의 교집합에 투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상품을 발전시키는 투자이며 매출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코오롱 스포츠의 성공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뉴트로 마케팅입니다. 요즘 핫한 마케팅 중 하나가 뉴트로 마케팅인데요. 뉴트로 마케팅은 말 그대로 옛것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마케팅입니다. 기존 레트로 문화와의 주요한 차이점은 기존 한국에서의 레트로 문화가 중장년층의 추억팔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 영트로 뉴트로 문화는 밀레니얼 세대가 접해보지 못했던 1990년대 이전에 좋았던 아날로그 감성이 풍기는 문화의 신선함을 느껴 그것을 재해석하여 만들어지는 유행이 중심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종로에 있는 솥솥 상회라는 매장에서 과거 50년 동안의 코오롱 스포츠의 역사 그리고 노하우와 옛 상품을 둘러볼 수 있는 콘셉트 스토어이자 옛 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실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솥솥상의 가장 큰 특징은 리셀인데요. 코오롱 스포츠가 엄선한 옛날 상품을 모아 재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트렌디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오늘 코오롱 스포츠가 50년 넘게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오롱 스포츠의 두 그루의 나무 로고가 자연을 떠나 살 수 없는 인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로고의 의미처럼 코오롱 스포츠는 인간, 즉 소비자와 소비자가 살아가는 그때그때의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케팅에서도 마케팅을 하는 대상인 소비자, 즉 사람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의 트렌드를 잘 읽고 거기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적절하게 캐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전략 제안 3팀 조윤정 마케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